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삼겹살 장사를 6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 30대 자영업자입니다. 저는 정말 큰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정말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요. 이제 식당에서 이제 밥을 먹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찬을 편하게들 추가를 하시잖아요. 저는 그런 사소한 것까지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느껴요. 한마디로 이제 대인 관계가 저에겐 가장 큰 숙제인데요. 이런 제가 현재 6년 동안 삼겹살집을 운영하면서 TV 방송을 5회 출연했고요. 월 매출은 평균 8천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격 장애가 있는 제가 이렇게 큰 성공을 하게 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학창 시절서부터 뒤에서 1, 2등을 다투던 학생이었어요. 거의 뭐 꼴찌였습니다. 그렇다고 뭐 친구들과 놀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주 내성적이고 너무 조용한 학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친구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뭐 성적이 너무 안 좋아 뭐 제대로 된 대학도 못 갔고요. 군대 갔다 온 후에 내성적인 저희 성격과 잘 맞는 뭐 사람은 마주치지도 않고 그냥 성실히 일만 하면 되는 뭐 노가다, 뭐 오토바이 퀵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을 한 3년 동안 했습니다. 이 일들은 제 성격과는 잘 맞았는데요. 너무 위험한 일이다 보니까 미래에 대해서 너무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10년 넘게 2층에서 작게 삼겹살 집을 하시던 이제 부모님의 설득으로 20대 중반쯤에 이제 부모님과 함께 가게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제가 처음 장사하던 날이 너무 기억이 나는데요. 손님이 두 분이 들어오셨는데 손님이 너무 무서워서 이모한테 떠넘기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담배를 두 까치를 연속으로 줄담배를 피운 뒤 도저히 손님한테 이제 갈 용기가 나지 않아 가게를 나왔고요. 그 다음 날에는 손님에 대한 그 두려움으로 가게를 나가지 않고 며칠 동안 만화방에서 방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도저히 아니다 싶어서 교대에 있는 화술학원이라는 데를 가게 되었어요. 이제 가서 원장님께 이제 자초지정을 이야기하고 정말 저희 내성적인 성격을 너무 바꾸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손님이 있는 그런 상황을 아주 좀 비슷하게 연출을 해주셔서 이제 훈련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너무나 절실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상황별 연습, 뭐 화술훈련,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뭐 발성 연습 훈련, 뭐 웃는 훈련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가식적으로 막 재밌게 잘 웃는 막 아하하 아하하하 뭐 이렇게 웃는 이런 훈련도 했는데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낮에는 화술학원,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이제 가게에서 열심히 하고 손님하고 부딪혔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손님하고의 이제 일상적인 대응은 이제 많이 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이제 부모님 가게는 어머니 음식 솜씨가 굉장히 훌륭하세요. 그리고 이제 고기도 굉장히 좋은 걸 쓰는데도 불구하고 장사가 너무 안 됐습니다. 제가 온 이후로 매출이 너무 갈수록 더 떨어져가지고 저희 부족한 점과 이제 막 장사의 노하우에 대해서 뭐 부족하다는 걸 너무 체감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로 이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던 중 이제 어느 날 손님이 없는 가게에서 TV를 이제 보고 있는데 이제 생활의 달인이란 프로그램을 시청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삼겹살 달인이란 분이 TV에 나오셔서 가이즈를 너무 환상적으로 잘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달인 사장님의 이제 환상적인 가위 솜씨와 장사에 대해서 많이 나오셨는데 장사에 대한 그런 노하우 같은 것들을 보고 삼겹살 달인의 가게에서 취직을 해서 장사를 배우면은 너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무작정 이제 달인 사장님의 가게로 찾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취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TV에 나온 직후라서 그런 건지 너무나 가게가 바빴습니다. 정말 너무 정신없었어요. 뭐 저희 가게랑은 완전 180도 달라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주문이 얼마나 정신이 없던지 막 살이 하루에 500g씩 빠졌어요. 이제 화장실에서 제가 이제 대변을 보는데 이제 피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저희 거울을 보고 제 얼굴을 봤는데 얼굴이 너무 노래서 놀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걱정이 돼서 그러던 차에 이제 한 달 정도 일하고 이제 밤에 잠을 자는데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건대 이제 대학병원 응급실에 가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교수님이 이제 저희 몸에 피가 너무 빠져서
이제 황달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로 인한 장출혈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건대 대학병원에서 일주일 정도 입원 치료를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입원 치료를 하고 이제 어느 정도 몸이 괜찮아진 뒤에 바로 달인 사장님의 가게를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왜 아픈데도 불구하고 계속 출근을 강행했냐면 저한테는 정말 일생일대의 기회였습니다. 170만 원의 월급을 받아가면서 이제 수천만 원의 장사 노하우를 공짜로 알려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학원이요,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전 여기서 장사는 이제 맛도 중요하지만 서비스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는 답을 배우게 됩니다. 사장님은 근데 장사 수학이 너무나 뛰어나셨어요. 이제 손님이 오시면은 불판에서 이제 삼겹살을 잘라주시는데 막 엉덩이 춤을 추시면서 막 고기를 초스피드로 잘라주시는데 손님들은 막 박장대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카메라로 이제 영상을 촬영하기도 하시고 사진을 찍기도 하시는데 뭐 사장님은 뭐 삼겹살, 뭐 불쇼, 그리고 막 이벤트, 그렇게 이쁘신 분들한테 이제 삼겹살을 입에다 싸서 넣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장님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크나큰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이런 저의 성격으로는 도저히 뭐 10년 이상을 연습한다고 해도 장사로서는 절대 성공을 못 하겠구나. 그럼 자괴감까지 빠지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입에다가 쌈을 드셨던 여자분들 같은 경우 좀 너무 충격적이긴 한데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달인 사장님의 이제 가게에서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요. 아주 조금씩 꼭 사장님의 장사법이 꼭 정답은 아닐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손님들이 오시지만 달인 사장님을 좋아하시는 손님들은 이제 다른 가게에서 느낄 수 없는 뭐 재미와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 오신 것도 많지만 그 중에도 분명히 저처럼 이제 조용하고 편안한 것을 좋아하시는 손님들도 꼭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손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던 서비스에 대해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어떻게 하면 손님들이 더 좋아하실까,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는데요. 달인 사장님네 가게에서 6개월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생각하면서 저는 다시 이제 저희 부모님 가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저희 가게에 엄청난 변화를 주게 되었는데요. 고객님이 이제 저희 고깃집에 오셔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더니 기본적으로 고기를 드시러 오셨다면 얼굴에 이제 기름이 튀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싫어하실 것 같다는 생각에 이제 테이블에 있는 이제 브루스타와 이제 테이블 높이를 약간 낮춰봤습니다. 그랬더니 얼굴에 기름이 튀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연 속 돌판을 쓰고 있었었는데 이게 잘만 쓰면은 뭐 6개월도 쓰는 경우도 있고요. 뭐 아주 잘 쓰면은 뭐 한 8개월 이렇게 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다. 아주 관리만 잘하면. 근데 저희는 조금이라도 연기가 나는 돌판이면 바로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돌판은 한 2개월밖에 못 쓰더라고요. 길면 3개월. 6개월, 평균 6개월 정도 쓸 수 있는 돌판인데 저희는 3개월밖에 못 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불판이랑 후드에도 굉장히 큰 신경을 썼습니다. 연기가 나지 않게 여러 가지 신경을 썼어요. 저희는 이제 고객님의 신발을 100% 책임져 드립니다, 이런 문구를 신발장에 크게 써놨어요. 신발이 잃어버리신 경우가 있거든요. 간혹 그런 경우 이제 상품권을 준비해 놔서 100% 이렇게 책임을 져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손님이 너무 감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단체 손님도 모시고 오더라고요. 정말 너무 여기서 손님들한테 저 또한 이제 감동은 또 많이 받았고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고객님 입장에서 많은 서비스를 하다 보니 점차 가게가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감성을 자극하는 서비스를 고객님에게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고객님이 이제 고무줄을 달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무줄이 아닌 헤어밴드를, 아주 알록달록하고 이쁜 헤어밴드를 준비한다든지, 이제 화장실에서 가그린 같은 거는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제 일회용 칫솔을 다 구비를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일회용 칫솔, 그리고 이제 물티슈 그렇게 해놨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분이 고기를 드시러 오시면은 이제 몇 인분 드실까 고민하시는데, 저는 고민하시는 그런 팀이 계시면은 무조건 저희는 고기를 양을 좀 많이 많이 드리는 편이거든요. 이제 반찬 가짓수도 많고요. 저희가 200g을 드리는데요. 저희는 고기 양과 반찬이 많다고 설명을 해드리고 일단 2인분이나 3인분 드셔보시고서 모자라시면 추가하게끔 고객님 입장에서 주문받았어요. 그랬더니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루에 이제 저희 가게가 10팀도 안 오는 가게였거든요. 근데 이제 3년 만에 나날이 손님이 늘어 한 달 평균 49.5팀,
하루에 50팀 정도가 오시고요. 한 달 매출이 7천만 원까지 찍었습니다. 예,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이후 이제 30살이 된 저는 와이프를 만나 결혼 후 이제 부모님 가게에서 모은 돈으로 현재 가게를 얻어가지고요. 그동안 배운 노하우를 총동원해 정말 가성비와 서비스가 좋다고 소문나는 가게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현재 가게는 역세권에 40평 정도의 가게인데요. 약간 안쪽 이면돌에 있는 이유로 월세가 240만 원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이제 참고로 이제 저희 가게와 멀지 않은 근처 대로변에 30평 가게는 월세가 600만 원입니다. 저는 여기서 좀 아낀 돈을 모두 이제 손님들한테 돌려드리기로 마음을 먹고 국내산 생삼겹살 9,900원에 8가지 해물 모듬 이렇게 서비스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생생정보통해서 연락이 와서 방송을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대박이 났습니다. 방송이 나오면 한 두세 달 동안은 정신이 없어요. 정말 매출에 많으면은 150% 이상을 매출이 올라가게 되고요. 저는 방송에서는 한 번도 돈을 지불한 적이 없습니다. 요새는 돈도 지불해서 방송을 하는 경우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번도 돈을 내고 방송을 한 적은 없고요. 이런 적은 있습니다. 이제 한 번 방송이 나고 나서 이제 연달아 3번 연속으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촬영을 해가지고 정말 손님이 많이 오셨고요. 그 뒤로 이제 한번 이제 비수기가 이제 고깃집은 여름이 비수기거든요. 이제 여름의 비수기에 제가 이제 방송국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봐서 시청자 게시판이 있어요. 시청자 게시판에 이제 제가 글을 남겨가지고 이제 저희 가게를 소개해 주셨더니 일주일 뒤에서 다시 이제 작가님이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촬영을 하고 싶다고. 현재 저희 가게는 안정적으로 월 8천만 원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고요. 저의 장사의 성공 요인은 절실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가타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요. 선천적으로 이제 장애가 있는 형과 유전자 조작으로 태어난 엘리트 동생이 있어요. 몸이 건강해져서라도 꿈을 이루고 싶은 형은 누구보다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이제 형제가 바다에서 수영 시합을 하게 되는데 한 번도 수영에서 형에게 져보지 않은 동생이 형에게 진짜 동생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장애가 있는 형이 자신을 이기게 될 수 있냐고. 그때 형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바다에서 수영을 할 때 돌아올 힘을 아끼지 않고 수영을 한다고. 저는 성적 꼴찌에 성격 장애가 있는데도 이렇게 큰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큰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